긴 가뭄 끝의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밭의 흙은 오래 참은 사람의 입술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물지기 개미는 남은 물 한 항아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나눠야 하는지, 오늘을 버틸 물과 씨앗을 살릴 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주 가는 빗방울 하나가 항아리 가장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개수는 안개와 이슬, 잔잔한 비처럼 낮은 곳을 찾아 스며드는 음의 물입니다. 미토는 여름의 끝에서 열기를 품고 곡식을 익히는 음의 흙입니다. 흙이 물을 막고 다스리는 토국수의 자리에서 개미는 부드러움과 압박을 함께 배웁니다. 오늘은 60갑자의 20번째, 개미 일주를 조용한 물 한 방울이 마을의 질서를 바꾸는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개는 음수입니다. 큰 파도로 밀어붙이기보다 틈을 찾아 스며들고 상대의 표정과 공기의 변화를 세밀하게 읽는 물에 비유합니다. 미는 음토이며 계절로는 늦얼음, 뜨거운 시간을 지나 결실을 저장하는 부드럽고 마른 흙의 성격을 품습니다. 오행으로는 톡과 수를 제어하는 토국수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마음은 섬세하고 자유롭게 흐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책임과 기준, 생계와 결과의 압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압박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찾아 실제 방법으로 바꾸는 침착함이 됩니다. 그러나 흙이 지나치게 단단하면 물은 갈 곳을 잃고 걱정과 자기검열이 마음속에 고일 수 있습니다. 개미의 첫 공부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이 흐를 작은 길을 만들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내려놓아도 될 부담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미토의 지장가는 기토, 정화, 을목으로 봅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기토는 편관, 곧 칠살이고 정화는 편재, 을목은 식신입니다. 한 자리 안에 압박과 실행, 표현과 생계의 기운이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편관은 위기 앞에서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힘이지만 지나치면 늘 시험받는 듯한 긴장이 됩니다. 편재는 사람과 기회를 움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만드는 감각이지만 급하면 자기 몫까지 나눠버릴 수 있습니다. 식신은 생각을 말과 기술, 돌봄과 창작으로 풀어내는 통로입니다. 식신이 편관의 압박을 다루는 모습은 두려움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지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남은 물을 감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환자, 씨앗밭과 가축이 필요한 양을 적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섬세함이 기준을 만나자 불안은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어린 개미는 말수가 적었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쌀독 뚜껑을 닫는 소리만 들어도 살림이 넉넉한지 짐작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웃을 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얌전하고 철이 빠르다고 칭찬했지만 아이는 그 칭찬을 지키기 위해 속상함을 오래 숨겼습니다. 개수의 민감함과 미토 속편관은 주변의 기대를 일찍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식신은 그림과 글, 음식과 손기술을 통해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낼 통로가 됩니다. 잘 자라면 상대의 필요를 세심하게 읽고 작은 자원을 알뜰하게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사랑과 혼동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개미 같은 아이에게는 착하다는 말만큼 싫다고 말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용함은 동의가 아니며
세심함은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야 한다는 명령도 아닙니다. 개미는 약초를 배우기 위해 산과 들을 다녔습니다. 스승은 같은 풀도 비가 오기 전과 뒤, 햇볕이 강한 밖과 그늘진 둑에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개미는 향과 인맥, 흙의 습기와 채취한 시간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기록이 지나치게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모든 조건을 다 적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핵심을 남기는 것이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개수의 관찰력은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식신은 그것을 설명과 기술로 바꾸며 평관은 일정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세웁니다. 개미는 상담과 교육, 연구와 기획, 공예와 요리처럼 세밀한 감각을 반복 가능한 결과로 만드는 배움의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완벽히 준비된 뒤 시작하려 하면 계절이 지나갑니다. 좋은 기록은 실수를 없애는 벽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물길입니다. 성인이 된 개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중요한 약속과 품질에는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그 뒤에 숨은 걱정을 먼저 살폈고 작은 변화로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데 능했습니다. 개수의 섬세함과 적응력, 미토의 현실 감각, 식신의 표현력이 함께 쓰이면 조용한 설득력과 실무 능력이 됩니다. 반면 평관의 긴장이 강하면 사소한 실수도 오래 곱씹고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 최악의 경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한계가 오면 갑자기 단호하게 관계나 일을 끊어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개미는 마음이 불편할 때 이유를 완벽히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담스럽다. 하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짧게 말합니다. 작은 표현이 쌓이면 마음속 흙은 감옥이 아니라 물을 지켜주는 둑이 됩니다. 개미는 관계에서 넓고 화려한 인맥보다 믿을 수 있는 몇 사람과 오래 이어지는 연결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 취향과 약속을 챙기고 아픈 날에는 필요한 것을 말없이 놓아두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심한 사람일수록 자신도 같은 정도로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그 기대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서운함을 쌓고 결국 아무 설명 없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편재는 사람을 움직이는 감각을 주지만 지나치면 관계의 비용과 실무를 혼자 떠안게 합니다. 개미에게 필요한 경계는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보존하는 그릇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과 힘을 확인하며 도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었다고 확신하기보다 직접 묻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작은 문장으로 알려야 합니다. 물은 그릇이 있어야 오래 머물지만 그릇이 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서 개미는 서두르기보다 상대를 오래 관찰하고 생활의 신뢰를 확인하는 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식사와 일정, 건강과 가족의 일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관계를 실제 생활 속에 뿌리내리려 합니다. 정화편재는 예상 밖의 설렘과 활력을, 을목식신은 다정한 표현과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그러나 기토 평관의 압박이 강하면 사랑에서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갇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돕는 역할에 익숙해져 사랑받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개미의 사랑은 희생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을 작을 때 말하고 혼자 쉬는 시간과 함께 책임질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의 갈증을 모두 대신 해결하는 우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물을 가지고 만나고 마른 계절에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가뭄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우물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힘센 집은 더 많은 항아리를 가져왔고 먼 밭의 농부들은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물이 끝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개미는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보다 무엇이 먼저 죽어가는지 살폈습니다. 마실 물을 최우선으로 두고 씨앗을 보존할 밭과 가축에게 필요한 최소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래 막혀 있던 수로를 찾아 작은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개수의 관찰력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평관은 위기에서 기준을 세우며 편제는 자원과 사람을 배치하고 식신은 모두가 이해할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개미는 상담과 교육, 의료와 돌봄, 연구와 편집, 회계와 운영, 품질 관리, 기획, 음식과 공예처럼 섬세함과 현실 책임이 함께 필요한 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모든 위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한 사람에게 묵입니다. 좋은 우물지기는 물을 혼자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개미는 돈을 화려하게 드러내기보다 생활을 지키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지출을 잘 기억하고 필요한 곳에 실용적으로 쓰며 편제의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 기회를 연결해 수입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커지면 충분히 모아도 쓰지 못하거나 반대로 가족과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기 안전 자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값비싼 책임을 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미에게는 목적별 항아리를 만드는 관리법이 어울립니다. 생활비, 비상금, 성장에 쓰는 돈, 관계를 돕는 돈, 자유롭게 누리는 돈을 분리하고 도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업과 계약에서는 좋은 뜻보다 역할과 종료 조건을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일과 흐르게 하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안전한 그릇이 있을 때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미의 풍요는 모든 부족함을 대신 메우는 데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눔을 설계하는 데서 자랍니다. 개미의 가장 깊은 그림자는 조용한 과잉 책임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에서는 실수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미리 관리하며 결과가 나빠지면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탓합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이 마르면 어느 날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오래 참는 힘이 아니라 압박을 밖으로 꺼내 이름 붙이는 일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위험, 내가 상상한 위험,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할 책임을 세 칸으로 나누어 적어 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해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을 정하고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미는 밤새 혼자 수로를 고치던 습관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에게 구간을 나눠 맡겼습니다. 물길은 조금 느리게 열렸지만 다음 가뭄에는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혼자 짊어질 때보다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오래 갑니다.
개수에게 미토는 12운성으로 묘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묘는 무덤이라는 글자 때문에 나쁘게만 오해하기 쉽지만 전통적으로는 한 주기가 정리되어 안으로 저장되고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의 상징으로 읽습니다. 이것이 개미일주에게 상실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험과 감정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고 내부에 축적하며 오래 숙성시킨 뒤 꺼내 쓰는 성향을 설명하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장점으로 쓰이면 자료와 기술, 관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끝난 일과 오래된 서운함까지 모두 마음속 창고에 쌓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개미는 해마다 우물창고를 열어 깨진 항아리와 오래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묘의 지혜는 무조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보내줄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닫힌 공간은 감옥이 될 수도 있지만 씨앗을 지키는 저장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개미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물과 흙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식상 기운이 살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기술로 풀어내는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마감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화토가 강의 재물과 일, 현실 압박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수의 뿌리와 회복을 살피고 무리한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술을 생의 학습과 분석, 문서와 전문성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준비가 행동을 대신하지 않도록 작은 공개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수의 힘이 살아 유연함과 직관이 커지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생활의 리듬을 세워야 합니다. 합과 충, 다른 청간과 지지, 오행의 강약에 따라 편관은 용기 또는 압박으로, 편재는 기회 또는 소모로, 식신은 표현 또는 회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주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사랑과 건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모와 개미가 함께 이루는 나붐은 양류목, 곧 버드나무의 나무입니다. 나붐은 명식을 대신하는 절대 공식이 아니라 한 기둥의 분위기를 읽는 시적인 보조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몸을 낮추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개미의 부드러움도 약함이라기보다 상황의 결을 읽고 형태를 바꾸는 생존력에 가깝습니다. 마른 계절에는 뿌리 가까운 물을 지키고 비가 오면 넘치는 물을 흙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다만 모든 바람에 맞추기만 하면 자신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미는 큰 버드나무 아래에 물을 나누는 규칙과 수로 지도를 보관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은 해마다 달라졌지만 생명을 먼저 지킨다는 중심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양류목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유연함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개미는 새벽 우물가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가뭄이 지나간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버드나무 잎 끝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빛났습니다. 개미는 작은 무랑아리와 여러 해 동안 고쳐 쓴 기록을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개미는 잠시 우물 속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물 그 자체보다 다시 흐를 수 있는 길이라고. 개미, 하늘의 개수와 땅의 미토가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섬세한 관찰, 현실 감각, 조용한 책임감, 표현과 돌봄, 압박을 방법으로 바꾸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책임, 걱정과 자기검열, 말하지 않은 기대, 오래 쌓아둔 감정, 자신을 돌보지 않는 나눔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주는 운명을 가두는 판결문이 아니라 자주 쓰는 힘과 놓치기 쉬운 부분을 비추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 개미의 진짜 부드러움은 모든 갈증을 혼자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물길을 함께 만들고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서로가 버틸 방법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번째 갑신일주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